아, 예. 이건 저와 저희 어머니 살고 있는 방인데, 저희 어머니 오늘 뭐, 미장원에 머리 한다고 간 틈에 제가 몰래 이 영상 찍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국화 그림, 푸른 빛이 도는 국화 그림은 제가 아마 작가가 쓰였을 텐데, 배수연 작가라는 분이 2013년도에 그린 작품이고요. 그 옆에 보는 뒤에 빨간 그림, 저건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샀던 거고, 그 앞에는 제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특이한 건데, 얇은 압축 알루미늄판을 양쪽에 대고 알루미늄판 위에 전동 드릴인가 그걸로서 끌고 가지고 색을 입혔다는 특이한 기법의 작품입니다. 그 옆에는 국화 화분인데, 아까 본 그 배수연 작가의 화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빨간 바탕 국화 화분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물방울 그림, 한때 그 유행했던 물방울 그림인데, 작가 이름이 요 쓰여 있습니다. 저는 요거 좀 해독이 좀 어려운데, DS 이게 뭐지? DS 뭐라 되는데, 예, 영어로 써놔서 좀 잘 안 보이고. 조연 제가 어디 인사동인가 어디 가서 샀던 것 같고. 여기 그림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건데, 본래 블루엑스라고 제가 만들었던 미술품 유통 또는 음악회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한 7, 8가지 사업한다고 해놨는데 제대로 하나 한 것 없지만은, 그 기업에서 서화전을 개최할 때 샀던 겁니다. 그 서화전을 하려고 출품작을 모집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안 가져와서 이제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이 작품 많이 가진 화가나 어떤 뭐 문화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요걸 좀 빌려야 되겠다 싶어서, 예, 빌렸는데 공짜로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그림을 빌려준 분들한테, 그림은 제가 조회도 있네. 조회는 대구에 계시는 그 민속화 전문하신 분이 그렸는데, 그 당시 제가 산 가격이 150만 원인가 얼마 샀어요. 지금 표고가 좀 덜 되는데, 가서 이렇게 표고를 해놓으면은 가치가 올라갈 때고, 그 2017년도에 150만 원인가 줬으니까 지금 가격으로 치면 최소 한 200만 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저쪽 방에도 사실은 그림이 더 있어요. 저쪽 구석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요도 한 10여 점 이상 있습니다. 막, 이제 정리가 안 돼서 엉망인데, 예. 요게 이제 블루엑스라는 문화기업이, 예, 돈으로 산 것도 있고, 제가 개인 돈으로 산 것도 좀 썩였는데, 그 블루엑스라는 회사는 뭐 부도나서 살상, 해산 상태고 해산 등기된 상태인데, 제가 그 청산되기 전에 다시 할 수 있어요. 회사 재개 절차를 통해서. 그래서 좀 말이 좀 횡설수설하는데, 제가 이제 서화전을 하면서 이 그림들을 결국 사게 됐고, 이 그림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요거 제가 그 당시 70만 원인가 작가가 달라 했는데, 깎았는지 뭐 70만 다 줬어요. 요거도 70만 원인가 그런 거. 요건 가격이 생각 안 나는데, 요건 생각보다 좀 저렴해서 한 50만, 30만 원, 50만 원이고, 물방울 요 그림은 대작이긴 한데 유행이 지나서 좀 값을 싸게 샀고, 뭐 그런 식으로 했고, 요거는 제가 아는 대구에 어디더라, 그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그 옆에 가면 화랑가 쪽 있어요. 그 화랑가에 주인 한 분을 사귀어가지고 요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얼마에 파실려고 물어보니까, 뜻밖에도 그 그림요, 작가 이거 좋은 작품인데 너무 오래돼서 안 팔려가지고 그냥 뭐 사고 싶다면 그냥 싼 값에 반값에 줄게요 이러더라고. 요 그림은 저 한자가 쓰였는데, 이게 붉을 적자에다가 눈동자 모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요게 참 해독이 어려운데, 찾아보니까 구불곡자더라고요. 구불곡자 이렇게 있잖아요. 구불곡자, 그걸 저래 쓰고, 그 밑에는 불이 회자, 정모곡회, 그러니까 빨간 눈에 구분 불이, 꽁이 아니고 매나 독수리의 특징이죠, 그죠? 눈이 그 맹금류라서 째려 보면은 그냥
다른 토끼나 이런 건 옥을 못 저리게 하는, 오금 저리게 하는 그런 빨간 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뜯어 먹으니까 날카롭게 굽어있잖아요. 그죠? 정모곡해도라는 건데, 저건 아마 제 상징은 그 매가 쥐라든가 이런 거를 잡듯이 사악한 악귀들을 잡는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집안에 걸어놓을 때는 악귀를 물리친다 그런 뜻으로 걸어놓은 게 아닌가 싶고, 옆에 정물하는 뭐 아시겠지만 도자기가 있고 그 옆에 파랗게 누운 과일은 제가 볼 때 모과, 감기 걸리면 저거 끓여 먹는 그 모과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때 저런 식으로 그림을 사 먹은 게 제가 뭐 정확한 가치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뭐 기본적으로 한 최소 그 당시 30만 원, 50만 원씩 되고, 저런 작품이 한 10개쯤 있고, 저런 그 당시 150만 원, 200만 원? 예, 그런 작품도 있고 해서 한 7, 800만 원쯤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와 동업자인 이상필 사장, 이사라고, 우리 회사는 이사지만 그분은 형제상회라는 고물상 영업을 하는데, 뭐 이런 말 한번 하지만 형제가 부부가, 그러니까 네 분이죠. 이상필 씨 부부, 동생 부부가 같이 이 동업을 해서 고물 사고 한동안 고물이 유행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 때마다 이제 연말에 정산해서 은행에 넣는 게 아니라 땅을 샀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 사놓은 땅이 몇 필지도 잘 모른다. 그래서 상당히 부자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하여튼 그 친구, 그 이상필 사장한테 제가 이게 블랙에서 잘 안 됐을 때 그냥 신세지도 뭐 하고 해서 그 사람은 300만 원 투자했는데 그냥 날리면 그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화전 끝나고 그 서화전에 보내온 제 지인들이 보내온 좋은 난초 화분 이런 거 몇 개 드리고, 그때 제 생각에 그림을 꽤 가치 있는 거를 한 2점 드렸는 것 같아요.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이상필 사장이 갖고 있는 그림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림을 다 합하면 현재 시가로 약 1,000만 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우리 블루엑스라는 문화 콘텐츠 기업이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 그 외형상은 부도났어요. 돈이 한 개도 없어. 통장에는 돈이 아마 뭐 돈 많이 있으려나 만 원 이하로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대표자인 제가 가진 그림하고 이사인 이상필 사장이 가진 그림하고 합하면 1,000만 원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본금이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블루엑스가 절대로 부실 기업이라 생각 안 하고, 단 이제 제가 좀 무모하게 경험 없이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태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수익 모델이 하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거는 결국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공급해줘야, 서비스를 공급해줘야 벌잖아요. 그냥 내가 이거 좋다고 사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고객들이 이런 게 그림 필요한데 그런 거 좀 구해달라, 좀 사고 싶다, 가격은 요 정도 돼, 그런 거를 제가 좀 더 생각한다면 뭐 승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엔 사실 내년여름쯤엔 사업 재개해야 돼요. 왜? 그 2017년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려니까 하도 골치 아파가지고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부가세 그냥 간단하게 뭐 내 돈 번 것도 없는데 전자영수증을 끊을 수도 없고 골치 아파가지고 상담해 보니까 그냥 폐업 신고를 하면 된다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폐업 신고를 했는데, 그 회사를 폐업 신고를 하고 나서 한 5년 지나면 요즘은 해산 등기를 시킵니다. 너 영업 계속 안 하면 회사 앞으로 없애버리겠다는 경고죠. 그 해산 간주 등기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그러면 이제 경고가 왔으니까 이제 회사를 계속 하든지 말든지 뭐 말아먹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2년간 정도 2년인가 3년인가 여유를 더 줍니다. 3년이거나. 저 같은 경우 회사 작년 2022년도에 해산 간주 등기 되는데, 내년도 2025년 12월 며칠 날 그 청산 등기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해산 계속 안 하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코너에 몰렸다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정치를 좀 해놓고 자리 잡은 점에 몇 년 후에 하려고 했는데 회사를 1,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둔 회사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어요. 물론 그림으로 남아있지만 자본금으로는 없기 때문에 다시 회사를 만들려면 1,000만 원 자본금 넣어야 되고, 등기 비용 또 넣어야 되고, 등기 비용도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제 친구가 그 도정환 변호사가 법무부인 신재라는 걸 해서
거기 뭐 아는 사람 부탁했으니까 그래도 좀 연가에 했지. 그 모르는 데 부탁하면 더 비쌀 거. 최소 그 당시에도 제가 70만 원 들었는 걸 아는데 50인가 70인가. 새로 하려면 등기 100만 원 넘게 들 텐데 1100만 원을 지금 내년에 사업 재개 안 하면 1100만 원을 공중 날리게 생겼어요. 하여튼 그런 사정이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억지로 사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미술품 유통은 이제 생활 미술품 유통이라 해서 우리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집을 사거나 뭐 사무실 기업을 하거나 했을 때 벽에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저 액기를 만든다든가 요 소나무 학 그림은 기본적으로 학은 오래 사는 새잖아요. 소나무 적어도 오래 사는 그뭐 500년씩 하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고 해서 이건 장수 저기 집안에 이걸 걸어놓은 집안에는 모든 식구가 무병장수하는 뜻이 있고 요 밑에 요 모란 그림은 뭐 잘 아시겠지만 모란은 그 부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무에 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해서 지위가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뭐 학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인가. 이 소리가 안 나야 다행이지. 만약에 여기 저 오디오가 된다면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요 바닷가 바위에 막 철썩이는 파도에다가 새가 날아갈 때 뭐 가만히 날아가는 거 알잖아요. 끼룩끼룩 날아가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게 그림이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 상당히 시끄러운 그림이다. 그죠? 근데 하여튼 이 그림을 그린 뜻은, 기본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뭐 부하고 귀하고, 그러니까 가난에 빠지지 말라는 거고, 너무 천해서 남한테 구박받지 말라 사는 뜻이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병 없이 오래 건강해서 살라는 뜻, 이런 걸 잡았는데, 이건 사실 좀 비싸요. 그죠? 200만 원 사람은 선뜻 살 사람이 별로 없는데, 물론 뭐 10억, 20억 아파트 사는 사람은 뭐 기념으로 하나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일반 서민들, 직장인들한테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예를 들면, 저거 반값 정도로, 크기도 요 반 정도 크기로 그래서 저거 반값 정도로 한 100만 원 하면은, 혹시 개모임 친구들이 사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방식도 있고, 뭐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림을 그 대여하는 업종도 있대요. 회원제로 회원들 등록시켜놓고, 이제 한 가지 그림을 자기 집에 오면 지겨우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3개월마다든가 그림을 바꿔주는 게 있더라고요. 봄에는 봄에 맞는 그림 하나 그려놓고, 여름 되면 이제 몇 달 후에 와서 그림 배달 왔습니다 하고 딴 거 걸려주고, 또 가려주고 그러는데, 주로 보니까 풍수, 자기 집에 그 풍수를,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뭐 풍수 무슨 그림이라 하는데, 비보 풍수? 뭐 그런 개념이든가, 아니면 집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너무 산만해. 장난만 치고 공부를 안 해. 그럴 때 예를 들면 그 잘하는 사람들 그림. 예컨대 뭐 발명왕 에디슨이라든가 뭐 공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여튼 뭐 천재 누구 그런 사람을 사진이든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으면은 조금 학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걸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점은 그거는 전국적으로 체인을 구성해야 돼서 그걸 사실 대기업화 안 하면 힘들어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생활미술, 우리 서민들이 가정이나 주택, 공장, 사무실 같은데 이렇게 너무 비싸지 않게 그러나 걸어놓을 수 있는 그림.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가정을 방문해 보니까 가짜 그림이 많아요. 그 유명한 그림은 그냥 사진 찍어서 그 뺏긴 그런 가짜 그림. 가보면 저 낙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또 낙관이 있어봤자 그건 인쇄한 가짜 투표지, 인쇄한 가짜 투표처럼 그런 그림들을 걸어놓고 있더라고. 근데 그런 그림은 별 가치가 없죠. 그죠? 진짜 화가 그리면 진짜 그리면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정신이 그 속에 살아있잖아요. 그 사람의 기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는 악귀를 물리친다. 학은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뭐 이런 거. 아까 뭐 국화 같은 거는, 국화 화분 같은 거는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런 거 들어보면 사람이 차분해지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 뭐 이런 게 아닌가 싶고, 물방울 참 그림 같은 건 저도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창문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혔을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들. 뭐, 사람마다 다양하게 느끼는데, 저 물방울 오래 보면서 명상을 한다든가, 물방울 보면서, 피로를 잊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은 길어졌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래요. 블루엑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자본금 1,000만 원 들여서 사실상 망했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해산 간주 등기를 시키고 내년 12월까지 안 하면 청산시켜버리겠다. 그냥 흔적도 없애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억울하죠. 왜? 그림이 저희한테 한 700~800만원씩 하고 이상필 우리 이사하고 1,000만원씩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자본금 잠식이 아니고 물론 내 돈, 제 개인 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 돈 넣고 그 돈 계산도 안 했어요. 내 개인 돈 나중에 급해서 막 집어넣고 회사 뭐 이사에 결의해서 돈을 이제 자본 증자할 그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 돈을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 돈이 막 들어갔지만 저는 어차피 대표자는 책임져야 되니까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집어넣고 그래서 블루엑스는 여전히 살아있다. 자본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그림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회사를 구성하는 대표이사, 이사가 살아있고 심지어 감사는 김창기 씨라는 분인데 그분도 살아있습니다. 요즘 뭐 몇 년간 못 만났지만 그분은 서울에 뭐 아파트를 예전에 사놓은 게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약간 투기성인데 제가 볼 때는 돈을 좀 벌었지 않을까. 예. 몇 년 사이에 폭등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우리 회사는 뭐 대표이사, 이사, 감사 잘 있고 자본금 상당의 물건 그대로 살아있고 멀쩡합니다. 그리고 뭐 대표자나 다른 이사 저도 법대 나왔는데 우리 저 이사인 이상필 사장 그 형제상이라는 고무사인데 그분도 법대 나왔습니다. 경북대 법대. 그래서 제가 그 가수 매니저 하겠다는 게 그래요. 저도 법대 나오고 이상필 사장도 법대 나왔는데 김창기 우리 감사만 이제 법을 안 하고 다른 걸 했는데 거의 두 사람이 법을 아는 법률가란 말이지. 무슨 뭐 변호사 학교를 안 땄지만은. 그 다음에 학교 친구들, 동창들이 변호사들이 즐비해. 이상필 사장, 그 친구가 박혜봉 변호사라고 있는데 학교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 양반 회사 이름이 법무부인 창공이래요. 제가 1년 근무했던.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그 도정환 변호사, 법무부인 신재 대표 변호사인데 뭐 제 친구들 뭐 있고 그 외에 뭐 일일이 말하기도 거론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많은 동창들이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법률 서비스 능력이 갖춰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경험이 대표이사가 사업 경험이 부족해서 또 이사분도 그렇고 관심 이런 거 하고 흥미는 있었지만 사업 경험이 부족해서 모델을 만들지 못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뿐이고 자본금도 살아있고 사람도 살아있고 그리고 가수 매니지먼트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뭐 가수 매니저가 법률만 알아도 되는 건 아니고 좋은 음악도 선곡할 수 있고 작곡가나 작사가도 연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수가 살아가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일 있잖아요. 희로애락 예를 들면 뭐 불륜 의심을 받는다든가 뭐 자기는 안 했는데 웬 여자가 자꾸 추운 데서 성추행 뭐 소문이 난다든가 이런 거 난다든가 또는 돈을 벌어놨는데 가족 중에 또 골칫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씩 꼭 있잖아요. 뭐 사업한다면서 말아먹고 한 그 사람 때문에 돈 다 날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줄여줄 수 있으면 뭐 완전히는 막을 수 없겠죠. 뭐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제 이상 징후 나타나면 빨리 돈 문제든지 가족관계 문제든지 또는 뭐 일종의 스캔들이든지 빨리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 가수가 그래도 중도에 꺾이지 않고 자기의 뜻을 세상의 아름다운 노래를 전하고 그래서 대중과 더불어 즐거워하겠다는 그 뜻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구상을 해서 좀 힘들지만 내년 이맘때 또는 적어도 내년 여름 제가 사과농사 짓고 이런 게 있어서 가을철에는 바빠도 안 되고 그 전에 내년 여름쯤에 내년 한 5월 6월쯤에는 사업 재개를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미술품 매매 정도 우선은 이제 시험상으로 뭐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면 그림 하나 이제 팔아보는 뭐 강매까지는 아니고 괜찮으니까 구원해서 이거 반값이 줄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거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가수를 뭐 대형 가수는 우리가 부를 능력이 안 되잖아요. 오지도 않을 거니까 일단 우리의 실력이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근데 전국 노래자랑 나왔던 스타 중에 스타는 아니고 전국 노래자랑 뭐 인기상이나 좀 우수상을 땄는데 뭐 가수를 하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능성 있는 사람들 좀 발굴해서 중앙 무대에 진출시키지 못하더라도 지방 축제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축제 같은 데 하면 그 학교 출신 가수들 또는 그 지방 출신 가수들을 부르더라고요. 그 대형 가수 부르면 뭐 1인당 뭐 700만 1000만 달러는데 안 되고 한 50만 원 100만 원 교통비만 주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가수라도 이제 발굴하겠다 싶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구상이 많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SM 엔터테인먼트 또 뭐 있죠. BTS 있는 회사 또는 뭐 JYP 이런 것과 겨룰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고 더 크게 제가 좀 말할게요. 어차피 이야기하는 김에 단순히 음악, 미술 이런 차원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 한국 문화 중에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한복, 김치 떠올리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하나 알고 있는데 우리의 난방 기술이래요. 온돌이란 난방 문화. 우리 가정집에도 사실 바닥에 여기 요즘 일종의 뭐 비닐이나 플라스틱 재질에 이렇게 호스를 깔아서 어떤 좋은 데는 구리 호스를 깔아서 물을 돌리면 난방 되잖아요. 그 아파트도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난방하잖아요. 그 바닥 난방의 좋은 점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열이 되어 오고 그래서 뜨거운 열기가 위로 올라간 원리에서 온 방이 골고루 이렇게 데워지면서 방도 그다지 건조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에서 살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서양식 여러분 그 난방 시스템 봤습니까?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면 벽 쪽에 이렇게 회색 칠해가지고 이렇게 구조물 있잖아요. 주름 잡힌 이런 구조. 그런데 이제 물이 이래 돌아가서 그 난방하는 시스템은 맨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스팀이 들어가서 난방한다는 원리는 뭐, 뜨거운 물이 돌아다니는 우리 보일러 원리와 별 차이 없는 그 옛날에 온돌에 변형된 형태죠. 사실 엄밀하게 옛날 온돌은 아니지만 하여튼 기본 온돌 난방인데 물을 이용하고 가열한다. 그래서 방을 따뜻하게 한다는 똑같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기 중에 열을 바로 발산해가지고 뜨거운 열이 공중을 떠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서 있으면 위에 꼭대기는 뜨겁고 밑은 차고 이런 현상에서 방 안에도 이 온도차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건조해지기 쉬워서 가습기를 안 쓰면 거의 다 그런 예를 들면 기숙사 같은 데 생활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생활해 봤는데 겨울에 감기 한 번씩 목감기 다 걸리게 돼요. 그게 난방 방식 나쁜 점이라고. 중국 같은 데도 가면 아파트는 멀쩡하게 잘 짓고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아파트를 짓는데 외벽은 다 지어놓고 내부를 한 개도 안 해준대요. 그거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되는데 난방도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내 아는 사람이 동남아 가서 뭐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하더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거 가면 아파트 분양하는데 문짝도 없대. 자기가 돈을 사서 문짝도 넣고 뭐 보일러도 깔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엉터리 난방. 저 중국 같은 데는 그 부잣집에도 바닥 난방 이런 게 잘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겨울에 억수로 춥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치, 한복, 그 다음에 K 뮤직, 음악,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온돌 난방 기술, 또는 그걸 현대화시킨 이 바닥이 보일러잖아요. 예. 이 난방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거 좀 괜찮지 않는가. 하여튼, 근데 그게 우리가 할 일인지, 건축업체가 할 일인지 확실치는 않은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꿈은 좀 크게 꿔야 되죠. 망상을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크게 이렇게 보고 그 안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야 돼. 조만한 분야에서만 이렇게 고서 먹고 살려고 하면 그거 막히면 이제 갈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문화 콘텐츠 기업을 했는데 처음엔 저도 음악 미술만 생각했는데 문화 콘텐츠, 문화라는 게 단순히 음악 미술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양식 전반을 가르칩니다. 예.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그냥 자연 속에 다른 동물들이, 짐승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인간만의 고유한 생활 양식. 예컨대 소변을 본다. 그냥 동물들은 그냥 아무 데 누지만 사람은 그렇게 안 누잖아요. 그런 것도 다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그 문화 콘텐츠 크게 보면은 음악 미술뿐만 아니라 책도 다 문화 콘텐츠 아닙니까? 책 내용이. 그래서 사실 광범위한데 도서출판도 할 수 있고 한데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확장 못하겠지만 하여튼 다양한 사업 분야를 생각하고 꿈은 큽니다. 예. 그래서 정치 활동을 마치면 정치 뭐 제가 오래 할 일이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당을 만들고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든지 국회의원 후보든지 이런 사람들 막 양성해 놓으면 제가 뭐 그리고 기본 정책 노선만 정해주면 할 게 사실 없죠. 사실 10년, 20년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정책 노선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 가지 안을 예컨대 비무장지대 유엔 특별시 건설 구상이라든가 새만금 관측지 또는 다른 곳에 상관없는데 동아시아 교육도시 구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동아시아 우주항공 컨소시엄 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물론 그게 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뭐 우리 한국의 기술력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대외지향적으로 생각이 바뀌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디어 사실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글도 한번 써놨어요. 10년 전에. 심지어 20년 전에 써놨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올리겠다. 그래 뭐 제 원하는 거 그래요. 저 무능한 뭐 프랑스나 영국 다 빼쳐버리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5나라가 세계를 실질적으로 잘 다스리는 평화 번영을 이끄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도 이제 공산당이 무너지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의 뭐 문화 콘텐츠 기업 망한 거 아니고 자본금 잠식된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고 대표이사나 이사들 뭐 능력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차 크게 한번 일으켜 보려 합니다. 뭐 그 전에 근데 사실은 이건 개인적인 거 물론 국가 바지에 기하지만 좀 개인적인 거고 이 나라를 바로 잡아놔야 뭐 그런 거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탄핵을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하고 가짜 투표를 막 집어넣어서 국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가짜로 당선된 인간들이 뭐 경제 발전해서 뭐 하나 쓰는 게 없고 그냥 세금 뜯어다가 25만씩 나눠준다, 100만씩 나눠준다. 그게 그 사람들 그 정책이란 거잖아요. 그 20원씩 100만씩 나눠주고 상품권을 나눠주면 이제 상품권 낙전 수입되면 상품권 예를 들면 100장 발행하면 100장이 다 돌아옵니까? 분실하거나 찢어버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열받아서 안 쓴 사람도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럼 1%만 낙전 수입 생겨도 예를 들면 100억 풀면 1% 낙전 수입 생기면 1억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상품권 인쇄를 특정 기업에 맡기면 또 그 뒷돈 받고.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후보 말한 그 지역화폐라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대한민국에 한국은행권이 있을 뿐이지 무슨 지역화폐가 있습니까? 그건 축제 같은 데서 그냥 상품권, 뽑기 상품권이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그 쓸데없는 인쇄한다 돈 낭비하고 그것도 그런 특정 업체에 특혜 준다고 해서 또 돈 뒷돈 받고 낙전 수입 생기면 그거 제대로 계산하는지 알 수도 없고 이런 거 다 없애야 되고 하여튼 이런 정치가 없어져야 뭐 노래를 불러도 즐겁고 그림을 봐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행설수설 하는데 일단 정치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제가 문화예술 기업을 하려 했는데 조금 벽에 회사를 공중분해시킨다고 법원이 협박하는 통에 정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사업은 아니고 회사 문 닫지 않게 할 정도의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